연말의 공기가 도시를 감싸고 사람들은 성탄에 들뜸에 몸을 맡기던 그 무렵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안쪽에서는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한 줄이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독자 GPU 설계 성공. 말은 짧았지만 그 문장은 1,000조 원 이상 규모로 커진 AI 생태계 한복판에 돌을 던지는 방식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다들 축제 필터를 씌운 화면을 넘길 때 누군가는 갑자기 화면을 꺼버리고 현실로 돌아온 느낌이었죠. 그 한 줄은 부품 개발 소식이 아니라 판을 다시 쓰겠다는 선언에 가까웠습니다. 신호는 즉시 전 세계로 번졌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AI의 왕좌로 불리던 기업의 주가가 출렁였고, 대만의 거대 파운드리 진영은 급하게 전략을 다시 짰습니다. 스마트폰 칩 시장의 강자들도 밤새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고작 그래픽 칩 하나 만들었다는 소식인데 왜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했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소식은 하나를 더 만들었다가 아니라 이제 빌리지 않겠다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삼성은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폰을 만들면서도 심장에 가까운 핵심 기술의 일부는 남의 손을 빌려야 했습니다. 해마다 수조 원에 이르는 돈이 로열티라는 이름으로 외부로 빠져나갔습니다. 마치 자동차를 누구보다 잘 조립하는 회사가 정작 엔진 설계도는 빌려와야 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번 선언은 설계부터 최적화까지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단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비용과 속도와 생존의 문제입니다. 빌려 쓰는 기술은 늘 경계가 있습니다. 최적화가 막히고 발열 같은 리스크가 터졌을 때 스스로 고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주도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의 중심은 스마트폰을 넘어 AI로 이동했습니다. 1,300조 원 규모로 불어나고 있는 AI 반도체 시장에서 핵심 연산의 자리를 사실상 독점해온 존재가 있습니다. 그 왕좌의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가능성, 그 가능성 하나만으로도 거인들은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에서 세계 1위를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시스템 반도체 영역에서는 늘 도전이라는 말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이 왜 지금 독자 GPU라는 승부수를 꺼냈을까요? 그리고 이 작은 칩 하나가 어떻게 거대한 제국에 금을 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딱딱한 기술 설명이 아니라 기업들이 생존을 걸고 벌이는 경제 전쟁의 방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뉴스의 헤드라인 뒤에서 숫자들이 어떻게 권력이 되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한번 가장 뼈아팠던 장면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불과 몇 년 전 엑시노스 2200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습니다. 고사양 게임을 돌리면 기기가 손난로처럼 뜨거워지고 열을 식히기 위해 성능이 강제로 꺾이는 상황까지 겹치면서 소비자들의 신뢰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삼성폰에 삼성칩을 쓰면 안 된다는 말이 퍼져나갔고, 그 말은 단순한 조롱이 아니라 구조적 경고였습니다. 결국 삼성은 갤럭시 S23부터 핵심 라인업에 외부 칩을 전량 적용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세계적인 요리사가 식당을 열어놓고 메인 요리는 옆집에서 배달받아 내놓는 장면과 닮아 있었습니다. 문제는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돈은 계산하면 되지만 주도권은 잃는 순간 되찾기 어렵습니다. 스마트폰을 팔 때마다 지불되는 비용의 일부가 경쟁사 쪽으로 흘러가고, 설계 방향도 타인의 일정과 전략에 맞춰야 했습니다. 내부에서는 이대로 가면 우리는 영원히 하청 조립 공장처럼 남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퍼졌습니다. 메모리에서 벌어온 돈을 시스템 반도체에 로열티로 소모한다는 자조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조는 결국 결단으로 변했습니다. 그래도 현실적인 벽이 있었습니다. GPU, 그래픽 처리 장치는 설계의 난도가 높고 메모리 중심의 역량과는 다른 결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삼성
아파단 2019년부터 미국의 그래픽 기술 기업과 손을 잡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스마트폰에 PC급 그래픽을 넣는다는 그림은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전기가 넉넉한 PC 환경을 기준으로 짜인 설계는 손바닥만한 기기에 들어오는 순간 성격이 달라집니다. 전력 소모가 커지고 발열은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더 치명적인 건 문제가 생겨도 마음대로 고칠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핵심 설계 자산을 빌려 쓰는 구조에서는 손을 대는 순간마다 허락과 제한이 따라옵니다. 월세방에 살면 벽 하나 뜯는 일도 집주인 눈치를 봐야 하는 것처럼 기술 종속은 결국 속도를 늦춥니다. 반면 경쟁사 중에는 이미 2017년 무렵부터 남의 기술에서 벗어나겠다라는 방향으로 선회해 자체 GPU를 칩에 심어온 곳도 있었습니다. 로열티 부담은 줄고 마진율은 40%를 넘나드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한쪽은 자기 집을 고쳐가며 살고 다른 쪽은 비싼 월세를 내며 조심스럽게 사는 시간이 길어졌던 셈입니다. 삼성도 그 차이를 몰랐던 게 아닙니다. 겉으로는 외부 칩을 쓰며 낮은 자세를 취했지만 물밑에서는 밤이 길었습니다. 연구소의 불은 쉽게 꺼지지 않았고 외부에서 핵심 인재를 영입하며 전열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25년 12월 독자 GPU 설계 성공이라는 문장이 세상에 나온 겁니다. 여기서부터 질문은 한 가지로 좁혀집니다. 이번에는 진짜 달라졌느냐? 아니면 또 한 번 포장만 화려한 약속이냐? 이번에 언급된 엑시노스 2600의 GPU는 적어도 구조적으로는 과거와 결이 다릅니다. 완벽한 100% 독립이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2026년 출시를 겨냥한 칩은 여전히 외부의 그래픽 아키텍처, 즉 기본 골조를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골조가 아니라 그 안을 누가 설계하고 누가 통제하느냐입니다. 예전이 완성된 설계도를 받아와 배치만 조금 바꾸는 수준에 가까웠다면 이번에는 기둥만 가져오고 방해 구조, 데이터가 흐르는 길, 전선의 연결, 최적화의 핵심 결정을 삼성 쪽이 쥐었다는 그림입니다. 이 변화가 의미하는 건 단순합니다. 같은 재료를 쓰더라도 조립법을 누가 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삼성은 최신 공정에 맞춰 불필요한 기능은 덜어내고 스마트폰과 AI 연산의 유리한 부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조정을 시도했습니다. 전력 효율과 발열 문제를 잡았다는 이야기들이 따라붙는 이유도 바로 그 주도권의 이동 때문입니다. 물론 결과는 실제 제품과 양산에서 판가름 나겠지만 방향 자체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이 일을 게임 성능 몇 프레임 올리자고 시작했을까요? 핵심 목표는 스마트폰 너머에 있습니다. 전 세계에 돈이 몰리고 있는 AI 반도체, 그리고 그 시장을 사실상 독점해온 GPU 왕좌입니다. 지금 세계는 AI 골드러시라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거대한 언어 모델을 돌리려면 데이터가 흐르는 강을 빠르게 갈아야 하고 그 강을 파는 삽이 바로 GPU입니다. 이 시장에서 한 기업의 점유율이 90% 이상으로 거론될 정도라면 다른 선택지가 사실상 사라진 상태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은 매년 수십조 원을 바치는 구조에 가까운 구매를 반복합니다. 칩 하나에 4천만 원, 5천만 원을 불러도 물량이 없어서 못 산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도 단지 가격이 아니라 대체 불가능성 때문입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도 GPU를 설계하고 우리 방식으로 최적화할 수 있다는 신호가 등장하면 시장은 그 자체로 흔들립니다. 아직은 도전할 자격을 얻었다에 가깝지만 자격이 생기는 순간 게임의 규칙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삼성이 여기서 내세울 수 있는 카드가 하나 있습니다. 설계만 하는 회사, 생산만 맡는 회사와 달리 삼성은 설계와 생산, 그리고 메모리까지 한 체계 안에서 엮을 수 있는 드문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AI 시대에는 고대 역폭 메모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연산 장치와 메모리 사이의 거리가 성능과 전력의 병목이 됩니다. 저장하는 곳과 계산하는 곳이 멀면 데이터는 오가느라 지치고 전기는 그만큼 더 소모됩니다. 그래서 미래의 AI 칩은 GPU와 메모리의 경계가 흐려지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칩 설계 단계에서부터 GPU와 고대 역폭 메모리를 한 몸처럼 묶어 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까지 묶어낼 수 있다면 가격과 공급에서도 다른 전략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칩 하나를 5천만 원에 제시할 때 우리는 메모리와 생산을 함께 묶어 더 낮은 가격을 말할 수 있다는 그림이 나옵니다. 성능까지 따라붙는다면 그건 독점 기업 입장에서는 악몽에 가까운 시나리오입니다. 이 때문에 시장은 스마트폰 칩 하나가 아니라 AI 공급망 전체의 균열 가능성을 본 겁니다. 계획도 이미 언급됩니다. 2027년에 나올 엑시노스 2800에서는 외부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체 아키텍처를 적용하겠다는 목표가 거론됩니다. 그리고 이 기술이 자율주행용 칩, 서버용 AI 칩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전망이 따라옵니다. 다만 전망은 언제나 전망일 뿐이고 그 전망을 현실로 만들려면 다른 무대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조연이 한때 삼성을 떠났던 스마트폰 칩 시장의 강자입니다. 2026년 1월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전자 전시회 현장에서 그 회사의 최고 경영자가 차세대 칩을 위해 삼성 파운드리와 협의 중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습니다. 이 한 문장이 시장을 흔든 이유는 그들이 지난 몇 년간 물량을 사실상 대만 쪽에 몰아줬기 때문입니다. 수율과 발열, 신뢰의 문제를 이유로 삼성 공정을 멀리했던 흐름이 있었는데 다시 협의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돌아오는 이유는 감정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첫째는 대만 파운드리가 너무 비싸고 너무 바쁘다는 점입니다. 모바일부터 AI까지 최신 공정의 수요가 몰리면 돈을 들고 가도 대기표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둘째는 삼성이 기술적으로 정상 작동의 신호를 보여줄 가능성입니다. 엑시노스 2600을 성공적으로 양산한다는 건 칩 하나의 성공이 아니라 공정 자체가 살아있다는 증명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설계한 복잡한 구조를 우리 공장에서 안정적으로 찍어냈다는 장면은 그 자체로 가장 강한 인증이 됩니다. 이때 엑시노스는 판매를 위한 제품이면서 동시에 쇼케이스가 됩니다. 외부 고객사에게 믿고 맡겨도 된다는 메시지를 주는 모델이 되는 겁니다. 만약 그 흐름이 이어진다면 파운드리 시장에서 대만의 독주 체제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생깁니다. 한 곳으로만 쏠린 공급망은 언제나 위험하고 기업들은 결국 선택지를 원합니다. 다만 여기까지의 이야기는 하드웨어 중심입니다. 진짜 반전은 지금부터입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아직 샴페인을 터뜨릴 단계는 아닙니다. AI 시장의 왕좌는 칩의 성능만으로 지켜진 게 아닙니다. 그 위에는 소프트웨어의 요새가 쌓여 있습니다. 전 세계 수백만 개발자가 특정 생태계에 익숙해져 있고 그 익숙함은 습관이 아니라 비용입니다. 더 싸고 더 좋다고 말해도 개발자가 움직이지 않으면 시장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칩을 바꾸는 건 코드의 세계를 다시 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수만 줄의 코드를 새 환경에 맞춰 손봐야 하고 툴과 라이브러리와 워크플로를 바꿔야 합니다. 한번 발을 들이면 빠져나오기 어려운 락인 효과가 생기고 그 락인은 기술보다 강하게 시장을 지배합니다. 하드웨어를 잘 만드는 제조 역량만으로는 넘기 힘든 벽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삼성의 독자 GPU가 아무리 좋아도 개발자에게 불편하면 결국 예쁜 쓰레기라는 잔인한 결론에 닿을 수 있습니다. 삼성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기업들과의 협력 이야기,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들과의 연대 이야기, 개방형 표준을 통해 성벽에 균열을 내려는 시도가 거론됩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특정 기업의 언어만이 아니라 더 넓은 생태계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길을 만들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싸움은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습니다. 최소 5년, 길게는 10년이 걸릴 수도 있는 느리고 지루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위험은 여전히 큽니다.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1300조 원이라는 꿈은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메모리만 붙들고 버티는 구조로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승부수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의 삼성은 얼마 전까지의 무기력한 모습과는 다른 방향을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막고만 있지 않겠다는 태도, 그리고 그 태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171조 원 규모의 대형 투자를 감행했다는 사실이 함께 놓여 있습니다. 삼성이 그리고 있는 그림은 이렇게 읽힙니다. 먼저 2026년에 엑시노스 2600으로 우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신호를 만들고 외부 고객사를 다시 불러들이는 것. 그 다음 2027년에 더 높은 수준의 기술 독립을 완성해 설계의 주도권을 확실히 쥐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메모리와 파운드리, 패키징까지 묶어 한 번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AI 반도체 시장에서 독점 구조를 흔드는 것. 말은 쉽지만 각 단계는 모두 실패 비용이 큰 길입니다. 만약 이 시나리오가 맞아떨어지면 우리는 2, 3년 안에 부활이라는 단어를 현실에서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20만 원을 넘는 날이 올 수 있다는 기대도 그래서 나옵니다. 반대로 실패한다면 충격은 한 기업의 성적표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반도체는 이제 산업을 넘어 국가의 안보와 경제를 지탱하는 무기처럼 다뤄지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한때 강자였던 기업들이 무너지고 한 나라의 대표 기업이 사라지는 장면이 반복되는 정글에서 살아남는 방식은 더 차갑고 더 치열해졌습니다. 2025년 크리스마스 이후 던져진 삼성의 승부수는 무모한 도박일 수도 있고 역사를 바꾸는 한 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멀리 있는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회사의 주식을 샀든 아니든 이 전쟁의 결말을 지켜봐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기술 강국으로 남을지, 기술의 소비자이자 하청으로 굳어질지 그 갈림길이 이 이야기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의 독자 GPU 개발이라는 신호를 여러분은 어떻게 읽으시나요? 거대한 산을 넘을 수 있는 시작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이제 겨우 출발선에 섰을 뿐이라고 보시나요? 이 싸움은 결국 성능의 문제가 아니라 주도권과 생태계의 문제라는 점을 잊지 않는다면 뉴스의 숫자들이 조금은 다른 얼굴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